안녕하세요. 꼬리와 발바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반려인들의 이야기를 모은 그 사례집이 이번에 최근 나왔습니다. 이 사례집이 나온 거를 계기로 해서 이 사례집을 집필하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신 김성우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모시고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룡이와 잔디의 반려동물 김성호입니다. 예,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반려동물 피해 기록 끝에서 네. 시작하다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 이 사례집이 나온 걸 계기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이 사례집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사례집은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엄청 인명 피해가 있고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반려동물도 피해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같이 24시간 생활을 하는 동등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반려동물이면 그 집안에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 똑같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우리보다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에서 만약에 나쁜 성분이 나와서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반려동물도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주목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정말 놀랐던 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반려동물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 피해가 막 나타나기 조금 전에 막 나타났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람만을 위한 어떤 그런 환경, 또 복지만 신경 쓰다 보니까 동물 또는 같이 사는 반려동물의 복지나 그 건강 신경 쓰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사람의 피해와 연결돼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됐어요. 아직까지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그 네. 피해 인정을 받은 그 반려동물 그 피해 사례가 있나요? 아니, 없죠. 신고만 접수됐죠, 신고. 신고는 신고만 접수. 지금까지 40여 명의 100여 마리 정도가 돼 있고, 열심히 찾아가서 발굴을 한 것도 있고, 네. 또 그 당시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 기록을 남겨주신 수의사분들이 음, 그 전에 기록을 뒤져서 또 네. 피해자분들 연락해서 찾아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피해 보고가 된 거는 40여 가구에 100마리인데, 그럼 추정되는 수도 연구를 하셨잖아요.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 2010년 당시에 예, 반려동물 숫자가 524만 3천 마리 정도가 돼요. 그중에 16.6%가 가습기 음,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거다. 그게 한 87만 네, 마리입니다. 예, 그리고 그중에 한 10.7%가 가습기 네, 살균제로 인해서 건강상에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했더니 한 9만 3천 마리가 돼요. 네. 심각한 반려동물 음, 피해는 30%, 그러니까 9,800마리 정도가 돼요. 네. 이번 그 사례집에 8가구에 9분, 그리고 28마리를 길르셨던 그런 네, 분들의 심층 인터뷰가 담겨 있잖아요. 네, 예, 네. 다 각각 이렇게 굉장히 그 소중한 사례들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좀 기억에 남고 좀 그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사례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려요. 또 어떤 집은 언니랑 동생이 있는 집이 있는데 언니는 가습기를 많이 썼어요, 방에서. 그래서 음, 언니랑 자던 고양이는 병에 걸리고 또 사망하고 언니도 호흡기 질환이 오고. 근데 음, 가습기를 별로 안 좋아하던 동생은 네, 전혀 건강상 문제가 거의 없고 음, 언니를 따라다녔던 언니랑 같이 잤던 고양이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또 이것도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이 조사를 하는 중에 저희 집에 반려동물인 음, 우리 잔디가 굉장히 아팠었어요. 조사 끝나고 이 책 집필 마지막 부분, 정리하는 부분에 저희 잔디가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인터뷰하는 내내에서도 사실 이거 좀 있으면 우리 잔디가 떠날지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인터뷰 네. 내내 힘들기도 하고 또 감정이입도 많이 됐었거든요. 전 사례집을 읽기 전에 영상을 먼저 봤는데, 음, 예,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여기 대부분의 지금 그 피해 반려인 분들께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죄책감을 많이 네. 느끼시고.
내가 오히려 얘한테 좋으라고 네네네. 사용한 건데 오히려 걔를 지금 더 세상을 빨리 네네. 떠나보내게 하는데 지금 네. 본인이 내 손으로, 네. 예, 역할을 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거고, 해마루 동물병원에 네. 처음 뭐 사례가 접수된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록된 게 2006년이잖아요. 네. 예, 근데 가습기 살균제가 이제 공론화된 게 2011년이니까 네. 사실 그분들은 그 공론화되기 전까지 왜 내 반려동물이 몰랐죠. 떠났는지도 예, 모르는 몰랐죠. 상태였고, 네. 네. 그때 가서야 어머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근데 네. 또 그거를 또 뭐 객관적으로 뭐 증명을 하거나 또 그런 데이터도 지금 많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사례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 사례들이 뭐 피해로 공식적인 피해로 인정을 받거나 보상을 받거나 사실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말하면 거의 없죠, 뭐. 예. 네. 그럼에도 이게 지금 이 사례집이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조사하고 인터뷰하시고 이런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피해 사례를 통해서 전체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피해는 사고는 이제 골든타임 있잖아요. 사고를 예방하거나 아, 조기에 네네. 사람들 피해가 막 나오기 6개월 전에 반려동물 피해가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습기 살균제가 어딘지 몰랐죠. 알았더라면 요즘 인수공통 감염병 메르스나 이런 코로나처럼 네. 알았더라면 반려동물에게서 원인 물 질병이 갑자기 나타났어. 이거 뭐지? 음, 뭐지? 뭐지? 해서 이 가습기 살균제 알았으면 이거 위험해. 사람도 쓰지 마세요라고 했으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최소한 6개월은 앞당겨서 막았을 거라는 거죠. 아쉬운 게.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제가 뭐 동물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2019년에 사실 제가 또 한국에 없었고 네, 이제 이게 이슈가 됐을 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잊혀질 수 있었던 얘기들인데 근데 이렇게 사례집이 나오고 영상이 나옴으로써 조사에서도 소외됐던 그런 동물들 그리고 또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예, 너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편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이 내용들이 영상에 잘 들어 있습니다면서 한번 꼭 보시고 우리 코리아 발바닥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이 공유하실 때 이 영상과 책자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